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한 바이러스 경고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늘고 영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늘 오전 영국 항공은 중국 본토를 드나드는 모든 BA 노선을 즉각적으로 잠정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8일 우한 바이러스를 피해 중국에서 날아온 승객들을 영국 세관에서는 2주간 쿼런틴 기간으로 정하고 전원 한 곳에 수용한 것에 따라서 영국 항공이 협조 차원에서 긴급으로 실시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화웨이 5G 설치 승인을 말한 보리스 수상 토리당 내에서 커다란 반대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5G 승인은 작년 메이 수상 마렵에 국가안보회의에서 메이 수상이 밀어붙였다가 국가안보회의에서 행해진 토의 내용을 국방장관이 신문에 흘렸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등 스캔들이 되어버린 채 한켠에 밀려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보리스 수상이 다시 코어 부분의 설치는 제외하고 외곽시설을 허용하자고 발언함으로써 또다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중국 정보부의 중요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화웨이의 중국 내 승인 조건을 앞세워 사용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력과 정계의 강하게 로비를 펼쳐온 중국의 압력이 교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와 원만한 거래를 희망하는 보리스 정부로서는 메이 수상 때 기왕의 승인이 한 번 되었던 것이니 외곽시설이라도 하게 해주자는 정책적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방송의 제작팀장 박지연 씨가 27일 파리에 있는 알자시안 국제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874년에 세워진 알자시안 국제학교는 카톨릭 계열의 전통적 사립교와는 차별되는 학교로서 프랑스에도 몇 개 안 되는 국제학교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는 만 2세 어린이를 위한 너슬리 과정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까지 어린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1,800명으로 프랑스 학교들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일반 사립학교와 다른 점이라면 학생들 교복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자시안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도 친밀한 알퐁스 도우의 작품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었던 알자스 지방으로 프랑스 북쪽 그리고 독일 국경 지방으로 독일에 제일 먼저 점령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학교 이름으로 따온 것이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건물 모양도 알자시안의 건물과 똑같이 지어져 있다고 이 학교 역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이며 1월 27일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탈북민 리자, 영국에서 인권학을 전공한 박지현 팀장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강의 시작 전 박 팀장은 학생들로부터 1차 세계대전 당시 학생들이 그린 그림집을 선물 받았는데요. 그림은 학교 미술 선생님이 1차 세계대전 당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그려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학생들을 돕자. 라고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에 의해 실제로 그려진 그림들을 영인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리지 않은 그림은 바로 이 학교 체육관에 여전히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체육관은 현재도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전체주의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은 역사로 나치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배웠지만 자신은 직접 그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자신이 사는 곳이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곳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지금 여기 현실에서 그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고 그곳에서는 숨을 쉬어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다시금 느끼지만 희망은 놓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세계 곳곳에는 어두운 터널에 빛을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학생 여러분들도 바로 그 빛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주의는 우리 역사가 경험한 나치즘 그리고 스탈린즘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전체주의는 바로 나치즘, 스탈린즘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합한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한 가장 무서운 독재 정치의 삶 역사이며 전체주의의 행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무시무시한 탄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전체주의는 사람은 물론 길가에 피어나는 들꽃들도 모조리 뽑아 한 가지 꽃들도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권리, 말할 권리, 그들 권리조차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주의는 전대미문의 전체적 진리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결합체이며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정당화된 독재의 기반을 두고 무제한의 강제를 행사하며 정통적 교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시스템이 아닌 선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 팀장은 1934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대조해가며 학생들에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 작품의 섬뜩한 점은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다수가 이 영화를 찍고 몇 년 만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대량 학살이 여전히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나치의 6년 정치범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들, 현재 70년 독재 정치 밑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나치 지지자들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다. 히틀러를 바라보는 눈빛은 맹목적인 종교적 숭배의 분위기가 가득하였고 나치 깃발 아래선 그들에게는 당과 조국을 위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박 팀장은 전체주의에서 독재자들은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거니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우리 주변들에 보면 전체주의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인권을 위한 투쟁이나 혹은 인권 침해를 당하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그들은 고문, 투옥, 인권 침해 등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는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기에 침묵을 한다면 우리 모두 피해자들에겐 또 다른 가해자 될 것이며 내일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까요? 나는 어디서 왔냐? 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매일 해본다면 왜 자유가 소중한지를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왜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들 목소리가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부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쟁취할 수 있는 성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모른다면 본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차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자유를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로 강의를 마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